정부와 국회 네이버 카카오 규제 조짐 말 며칠 새 주가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오늘 증시 전망대에서 이 소식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증시 전문가들은 최근 급락세가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과 9일 양일에 거쳐 19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한 네이버와 카카오. 이날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간의 낙폭을 모두 만회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최근 보였던 급락세의 원인은 정부와 국회의 플랫폼 기업을 향한 규제 움직임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서비스가 광고가 아닌 중개에 해당한다며 라이선스 획득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데 이어 지난 9일에도 규제에 예외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 것과 더불어 여당은 올해 국감의 핵심 안건으로 플랫폼 경제를 선정,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해 다루겠다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규제 이슈에서 촉발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하락폭은 너무 과도하다고 분석합니다. 플랫폼 규제 움직임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전 세계적인 이슈인데다 국내의 경우 해외 사례보다는 규제 강도가 약하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의 플랫폼 기업의 신규 M&A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기업의 분할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검토 중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기업의 대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자체를 금지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강력한 규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강력한 규제가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 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금융당국발 규제와 관련해서 양사 모두 금융상품 거래 비중이 전체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아울러 양사 모두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라이선스 보유 문제 역시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는 설명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 증권 라이센스 그리고 보험은 직접 라이센스 취득을 통해서 해결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네이버 역시 미래에셋 금융그룹이랑 협업하에 소상공인 대출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걸릴지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보고 있고, 지금의 주가 하락은 과도하게 빠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발표가 큰 악재라기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홍콩계 증권사 CLSA는 금융당국 발표가 오히려 향후 지침을 명확하게 해 점진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급락은 전형적인 매수 기회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대형 플랫폼 기업을 향한 규제가 단발성 이슈가 아닌 만큼 일시적으로 주가가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 구체적인 규제 방안에 관한 소식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주가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이어서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 플랫폼 애널리스트들의 설문을 통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향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수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지 기자 앞서서 리포트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지만 주가 낙폭이 좀 과도하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플랫폼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좀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최근 네이버의 카카오 주가 하락에 대해서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좀 과도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또 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에서 모두 과도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앞서 보신 리포트에서처럼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규제 강도가 좀 약하고 두 회사 모두 금융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폭락했던 지난 사흘간의 수급을 좀 보시겠는데요. 외국인이 네이버의 경우 3천억 원을 팔아치웠고요. 예. 카카오는 6천억 원을 팔았습니다. 기관 매물도 좀 나오긴 했는데요. 기관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그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차익 실현의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중국 시장이나 우리나라에서 비슷하게 플랫폼 규제가 좀 비슷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에서 단독점 규제 관련해서 좀 세게 맞았었잖아요, 플랫폼 업체들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움직임들을 가져간다는 게 아무래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투자 심리 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금융위에서 제기한 이슈다 보니까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좀 더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예, 아무래도 규제가 엮여 있는 이슈다 보니까 주가 낙폭과는 또 별개의 리스크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으로 사안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또 이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분석 들어보시죠. 자, 일단 오늘만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 좀 반등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이 규제 이슈가 좀 잠잠해져 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될런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의견 궁금하거든요. 네, 역시 그 질문도 했는데요. 대부분 이 이슈가 좀 단기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의 그 애널리스트 가운데 3명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좀 더 이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카카오가 택시 호출료를 좀 인상을 하고 채팅창에 동영상 광고를 도입한다고 했는데요. 때문에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업을 계속 확장을 하면서 규제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소멸될 재료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의 의견도 들어보시겠는데요.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지난해부터 사실 이 모빌리티나 핀테크 등에서 핵심 사업을 수익화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계속 발생해 왔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규제 이슈가 단기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노이즈가 이렇게 계속될 경우에는 단기간의 가격 회복은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정리를 해보면 실적과는 무관하게 지금 주가 낙폭이 과다한 건 맞지만 규제가 또 얽혀 있는 만큼 단기간 회복되기는 어려운 이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판단이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사실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또 저가 매수 기회로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지금 사도 되는 걸까요? 대부분의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지금의 주가 수준은 조금 저점 수준이다라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 이슈가 좀 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슈 해소 후에 진입하는 것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 사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긴 하지만 이문종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의 의견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분간은 기간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규제를 통해서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발생하는 노이즈가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에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이버보다는 카카오의 낙폭이 좀 상대적으로 큰 상황인데 그래서 주가가 더 많이 빠진 건 카카오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규제 리스크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건 네이버인 것 같습니다. 두 종목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요? 네, 실제로 제가 그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연구원님들께서 네이버를 더 추천한다.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김창권 미래에셋증권 이사의 의견을 좀 보시겠는데요. 네이버가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고 또 신규 사업자보다는 기존 사업자와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네이버가 규제 이슈에서 좀 더 자유롭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이버는 사실 이미 매를 많이 맞았어요. 실시간 검색도 이제 안 하잖아요. 네. 너네 독점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이버는 이미 준비를 다 해놨어요. 잃을 것도 없어요, 이미. 근데 이제 카카오는 뭐 이제 세탁소까지 하니, 예, 맞습니다. 지금 규제 칼날이 카카오를 향해서 더 날카롭게 서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부터 계속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좀 살펴봐야 될까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반적으로 이 기업들을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국내 기업으로 집중되다 보면 상대적으로 구글이나 아마존 또 텐센트 같은 해외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다가 예. 또 사실 이 거대 플랫폼의 발전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는 분석인데요. 따라서 이 고비들을 이 기업들이 어떻게 넘기는지 또 신사업의 수익화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 주 증시의 가장 핫한 이슈였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에 대한 향방 또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주를 또 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다음 주 주목해야 할 일정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음 주에 8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를 비롯해서 산업 생산 또 소매 판매 같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8월 고용 지표가 사실 그 쇼크에 좀 가까울 정도로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좀 주시를 해봐야 되는데요. 차트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6월에는 미국
미국의 비농업 신규 고용이 8만 5천 명, 그리고 7월에는 93만 명이었지만 8월에는 예상치 72만 명을 깨고 예. 23만 5천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유는 델타 변이가 다시 확산이 되면서 외식이나 여행 등의 서비스 업종 일자리 증가가 둔화됐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테이퍼링 시기가 좀 늦춰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는데,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고용 쇼크는 좀 일시적이기 때문에 연내 테이퍼링이 적절하다라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나온 베이지북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언급을 하면서 테이퍼링을 빨리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이 8월 소비자 물가 지표를 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 다음 주에 한국의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어제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코로나 4차 확산의 영향이 다음 주에 나오는 고용 지표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말해서 고용 쇼크가 나오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다음 주 이후의 국내 시장은 또 추석 연휴입니다. 여기에 지금 FOMC까지 겹쳐 있는 상황인데 항상 FOMC를 앞두고는 좀 관망하는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도 좀 비슷하게 상황이 펼쳐질까요? 네,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 주도주들이 좀 급락하는 장세가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반도체를 비롯해서 최근에 배터리와 또 게임즈에 이어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까지 좀 순환하면서 주도주 약세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장세일 때는 대부분 증시 방향이 약세로 갈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시장을 지켜보는 장세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바로 추석 연휴 들어가는데 내 FMC가 또 있잖아요. 껴있잖아요. 다음 주는 전체적으로 좀 거래대금이 부진한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 관망에 대한 심리가 높아질 것 같아요. 순환매는 계속 돌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시장에 돈은 워낙 계속 있으니까. 주도주 보통 꺾이면 시장 뭐 약세장이다, 하방으로 가야 된다 라는 게 뭐 일반적인 공식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 판단은 좀 유보하는 게 낫지 않나. 예, 다음 주는 이 거래대금 측면에서 좀 부진한 장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또 그런 만큼 FOMC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까지 같이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